서울 성북동의 고즈넉한 한옥, 정유경의 집.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유경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다 거실. 한쪽 책장 밑으로 반쯤 삐져나온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발견한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 펼친 그녀의 눈은 금세 굳어졌다. JK그룹 비자금 거래 내역서라는 제목과 함께 아버지 정한수의 서명이 있었다. 거기엔 최근 그녀의 약혼자 강준호의 이름도 보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강준호. 왜 그의 이름이 여기에? 그 순간 반려견 다니가 창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대며 경계했다. 다니는 평소엔 온순하지만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유경은 다니를 따라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 골목, 누군가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유경은 커튼을 살짝 걷고 손전등을 들고 골목을 비추었다. 순간 실루엣 하나가 재빨리 몸을 돌려 사라졌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곧장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이 서류. 뭐예요? 왜 강준호 이름이 있는 거죠? 정한수는 서류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건 오래전 일이란다. 그만 덮어두거라. 그는 황급히 서류를 가져가려 했지만 유경은 물러섰다.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결혼 하루 전이에요. 저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죠? 정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유경아.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녀는 혼란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유경은 다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둔 그녀에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진실이 어둡게 드리우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결혼식 당일. 유경은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 청담동의 고급 웨딩홀라 포레스타의 대기실은 백합 향기로 가득했다. 정유경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정성스럽게 올려졌고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엔 어딘지 모를 흔들림이 서려 있었다. 유경 씨, 괜찮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다. 네, 조금 긴장되네요. 유경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결혼의 긴장이 아니었다. 전날 밤 본 서류, 아버지의 회피, 그리고 다니의 경계심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시간 됐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기실 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정한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미소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유경이. 유경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복도를 걸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예식장의 문이 열렸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갑자기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컹컹. 놀라서 시선을 돌린 유경은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반려견 다니였다. 결혼식장에 있을 리 없는 다니는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다니, 여긴 어떻게? 다니는 유경의 드레스 자락을 입에 물고 끌기 시작했다. 주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하객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유경아, 다니가 왜 여기에? 정한수가 당황한 듯 물었다. 저도 몰라요. 엄마랑 집에 있어야 할 텐데. 다니는 계속해서 그녀를 복도 끝 비상구 방향으로 끌었다.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경 씨, 예식 시작해야 해요. 웨딩 플래너가 다급히 외쳤지만 유경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단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유경은 굳게 마음을 먹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무언가 이상해요. 단이를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움켜쥐고 단이의 뒤를 따라 비상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비상구 문을 열자 차가운 봄바람이 드레스를 휘날리며 유경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단이를 따라 호텔 뒤편 정원과 울타리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단이는 잠시 멈추어 그녀가 따라오길 기다렸다가 다시 달리기를 반복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은 점점 저려왔고 드레스 끝은 먼지로 더러워졌지만 유경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조여오고 있었다. 단이는 주차장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 앞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이 차 처음 보는 건데. 차량의 창문은 짙게 틴팅되어 있었고 안쪽은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레 차 옆으로 다가간 유경은 문틈을 살피다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트렁크 근처 범퍼 하단에 붙어 있는 작고 낡은 기기를 발견했다. 이건 GPS 추적기?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친구 윤지현이었다. 지연아. 유경아. 너 지금 어디야? 결혼식장 사람들 난리야. 너 괜찮은 거 맞지? 지연아, 지금 단이가 이상하게 날 여기로 이끌었어. 호텔 뒤편 주차장인데 이상한 차 앞이야. 추적기까지 붙어 있어. 뭐라고? 추적기? 단이가 거기까지 간 거야? 유경아, 사실 나 너한테 말 못했던 게 있어. 유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친구의 목소리는 망설이고 있었다. 말해봐, 지연아. 지금 무슨 일이야? 강준호 아니, 그 사람. 본명이 강도영이야. 너한테 IT 스타트업 팀장이라고 했던 거 전부 거짓말이야. 나 며칠 전에 JK그룹 내부 회식에서 그 사람 봤어. 모두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어. 유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이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요란한 폭풍이 몰아쳤다. 단이의 짖는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단이는 차량 뒤편으로 달려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지연아, 끊을게. 누가 오는 것 같아. 그녀는 통화를 끊고 조심스럽게 트렁크 근처로 다가갔다. 순간 남자 둘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중 한 명의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바로 강준호 아니 강도영이었다. 숨죽이며 차량 뒤에 몸을 숨긴 유경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곧 두 남자의 대화가 또렷이 들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 말에 유경은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좋아. 결혼식 끝나면 바로 서류에 서명하게 해. 아버지는 이미 설득했잖아. 이제 딸만 남았지. 그것은 확실히 강도형의 목소리였다. 차가운,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다. 이 계약서만 받으면 윤택은 내 것이 된다. 그 늙은이는 딸을 미끼로 넘겼지. 어차피 회사 하나 건지는 게 목적이었을 테니까. 유경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윤택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강도형에게 넘겼다고. 차량이 출발하자 그녀는 단이를 끌어안고 웨딩홀로 되돌아갔다. 예식장은 이미 어수선했고 아버지는 분주하게 그녀를 찾고 있었다. 로비의 한 구석, 그녀는 숨을 돌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로비에 있어요. 꼭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잠시의 침묵 후 정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다. 지금 내려갈게. 몇 분 뒤 아버지는 로비에 도착했다. 유경은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 강준호 아니 강도영.
그 사람에 대해 저한테 숨긴 게 있죠? 정한수는 눈을 피했다. 유경아, 그건 주차장에서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저를 그 사람에게 넘긴 건가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결국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윤택이 위기였고 직원 수백 명이 생계가 달려 있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단다. 유경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치와 죄책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 순간 단이가 낮게 짖었다. 단이 어젯밤부터 이상했어요.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았고 단이가 막아냈죠. 어쩌면 강도영의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정한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그들은 단이를 없애려 했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여긴 거야. 하지만 내 할머니 덕분에 단이가 도망칠 수 있었지. 유경은 단이를 꼭 안았다. 그 작은 생명이 자신의 삶을 지켜낸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그는 계속 다른 사람을 해치겠죠. 정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에겐 그를 고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해 왔거든. 유경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정한수는 결단하듯 말했다. 지금 당장 호텔을 떠나자. 그가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 유경은 드레스를 벗을 틈도 없이 단이와 함께 아버지의 차에 올라탔다. 도심을 벗어나며 유경은 물었다. 아버지,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윤택 사무실 내 개인 금고에 있어. 강도형과의 모든 대화가 녹음된 하드디스크지. 서울 강남의 오피스 빌딩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심스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주말에 빌딩은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다. 정한수는 빠른 걸음으로 개인 사무실로 향했고 유경은 단이를 안고 그 뒤를 따랐다. 금고를 열고 나온 작은 하드디스크를 유경에게 건네며 아버지가 말했다. 이 안에 그가 우리를 협박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 불법 대출 계약 강요, 심지어 윤택을 담보로 삼은 문서도 있어. 그 순간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울렸다. 누가 오고 있어요? 단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고 정한수는 딸을 향해 속삭였다. 비상계단으로. 사무실 뒤편 문을 열자 계단이 보였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고 단이는 아예 앞서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그들을 따라 계단으로 향했다. 저기 들렸다. 계단 쪽이야. 누군가 외쳤다. 정한수는 걸음을 멈추고 유경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대로는 둘 다 잡힐 거야. 우리가 흩어지면 그들도 혼란스러워할 거야. 너는 이 하드디스크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의 박진호 검사에게 가. 그는 내 친구야. 모든 걸 알고 있고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 같이 가요. 제발. 안 돼. 지금은 너만이라도 살아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 단이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정한수는 딸을 계단 아래로 밀었다. 지금 가. 내가 그들을 막을게. 유경은 울먹이며 하드디스크를 꽉 쥐고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멈추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택시에 올라탔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차가 움직이는 순간 유경은 창밖으로 복도를 가로지르며 뛰는 여러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중심에는 분노에 찬 강도영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컸다. 그녀는 검사를 만나야 했다.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유경은 재빨리 근처 의류 매장에서 평상복과 운동화를 구매해 갈아입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는 너무 눈에 띄었다.
단이는 그녀 곁을 묵묵히 지키며 움직였다. 지하철을 타고 서쪽으로 향하면서 유경은 하드디스크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아버지 반드시 이걸로 그자를 법정에 세울게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진호의 개인 주소는 아버지가 전해준 메모에 적혀 있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로비에서 경비에게 박진호를 찾자 잠시 후 그가 직접 내려왔다. 정유경 씨 윤 사장님의 따님 맞죠? 내 아버지께서 당신을 믿고 있으셨어요. 제가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박진호는 당황한 듯 했지만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안내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고 가족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유경은 모든 걸 설명했다. 강도형과의 만남, 가짜 신분, 아버지의 부채, 그리고 주차장에서 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 말을 하며 울음을 참기 위해 여러 번 멈춰야 했다. 단이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하드디스크예요. 유경이 떨리는 손으로 하드디스크를 건넸다. 박진호는 하드디스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말했다. 사실 나도 이미 JK그룹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이게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겠네요. 유경은 그제야 조금 안도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먼저 이 자료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강도영이 자주 드나든다는 양평 별장을 급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당신 아버지도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유경의 눈이 커졌다. 양평 그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서 별장을 이야기했죠.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다. 이 검사님, JK그룹 소유의 양평 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호수 근처 현대식 구조입니다. 전화를 끄는 그가 유경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정보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유경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단이도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오늘 밤 끝을 봐야죠. 오후 5시경 박진호 검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양평 호수 근처에 JK그룹 명의의 현대식 별장이 확인됐습니다. 평소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유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찾았어요. 준비합시다. 서둘러 현관을 나서며 박진호는 경찰 특수부대와의 합류를 위해 연락을 돌렸다. 유경은 단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빌딩들은 하나둘 뒤로 밀려났고 점점 더 숲과 호수가 펼쳐진 풍경이 다가왔다. 양평의 임시지휘소에는 이미 경찰 특수부대가 대기 중이었다. 박진호는 작전 지휘관과 함께 건물 구조도를 확인했다. 지하 1층엔 와인셀러와 보안실, 1층엔 거실과 회의실, 2층엔 침실. 지하실이 유력합니다. 출입구 하나뿐이고 창도 없습니다. 유경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걸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강도형 차량이 건물 앞에 주차돼 있고 경비원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유경 씨는 이 지휘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거기 있다면 저도 있어야 해요. 박진호는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읽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건물 근처까지는 안 됩니다. 차량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유경은 단이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릴게요. 작전 개시 30분 전 하늘은 점점 어둑해졌고 별장이 있는 호숫가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특수부대원들은 무전기 점검을 마쳤고 각자 지정된 위치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경은 차량 안에서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끼며 창밖을 응시했다. 저 멀리 별장의 현대적인 외관이 어둠 속에 위태롭게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무전에서 박진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전 개시. 침입 개시한다. 단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웠다. 유경은 단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단이야. 조금만 기다리자. 그리고 별장 안에서 첫 총성이 울렸다. 유경의 심장은 귀에 울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별장 안에서 이어지는 총성, 짧은 비명, 무전 속에서 오가는 진입 완료, 제압 완료의 소리는 모든 상황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박진호의 차분하지만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영 체포 완료. 현재 수갑을 채워 건물 밖으로 이송 중. 유경은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특수부대원들에게 끌려 나오는 강도영의 얼굴은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유경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다. 하지만 유경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그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아버지의 생존이었다. 잠시 뒤 들것 위에 실린 한 남자가 구급대원들과 함께 급히 건물에서 나왔다.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다. 그 남자 바로 정한수였다. 아버지. 유경은 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단이도 그녀를 따라 뛰었다. 들것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순간 유경은 오열하고 말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구급대원은 그녀를 조심히 밀어내며 말했다.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중환자실로 바로 가야 합니다. 유경은 무릎을 꿇고 단이를 끌어안았다. 단이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박진호가 다가왔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저는 강도영의 신문과 증거 확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탁드려요. 절대 그 사람 다시는 밖으로 못 나오게 해주세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 한치의 용서도 없이 법대로 심판받게 하겠습니다. 유경은 앰뷸런스에 올라탄 아버지 곁에서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이제 다시 살아가요. 우리 함께. 앰뷸런스가 출발했고 그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별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끝이었다. 진실이 밝혀졌고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며칠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유경은 매일같이 병실을 지켰다. 정한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의료 장비에 의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유경은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 걱정 마세요. 단이랑 제가 곁에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의 옆엔 단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병원 측에서는 단이의 병실 출입을 처음엔 허용하지 않았지만 유경의 눈물과 간절함, 그리고 이 강아지가 목숨을 구했다는 사연을 듣고는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 일주일 뒤 아버지가 눈을 떴다.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유경을 바라보았다. 유경아. 아버지. 유경은 눈물을 쏟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신 거죠?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정한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단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이후 정한수는 천천히 회복해 갔다.
간병인 없이 유경이 직접 식사를 챙기고 산책도 도왔다. 단이도 항상 병실에 함께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중한 것을 다시금 배우고 있었다. 한편 강도영은 불법 계약 사기, 납치, 폭행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다. 유경이 건넨 하드디스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의 거짓된 명성과 권력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JK그룹은 빠르게 몰락했고 언론은 연일 그들의 비리를 보도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내부 고발도 이어졌다. 박진호 검사는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비리 전모를 철저히 수사했다. 한 달 후 정한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병원을 나섰다. 유경은 그의 곁을 지켰고 단이는 앞장서 길을 안내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윤택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 회사를 다시 일으켜야겠지. 정한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함께해요. 그래, 이제 내가 이어가야 할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언제나 단이가 함께할 것이다. 결혼식 날 막아선 반려견의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을 향한 저항이었고 진실을 향한 문이었다. 유경은 이제 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향한 용기와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